자, 봅시다. 자, 이렇게 지우고. 자, 앞서서 그 표면 장력에 대한 그 도입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그 1차원에 작용하는 힘이어서 걔를 면으로 모으면 압력처럼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이런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그 증명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차라리 저 수식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단 현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에 뭐가 있으며 거기서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1. 자, 분자 사이에 강한 인력이 나타나는 인력이 큰 액체일수록 표면 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분자 간의 이제 그 문제야. 자, 표면 장력이 뭐냐면은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그 표면 장력의 정의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dW가 감마 d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그냥 액체 표면이 동일 면적으로 증가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면적의 증가가 있었을 뿐인데 어떤 애는 표면 장력이 더 크고 어떤 애는 표면 장력이 더 작다는 얘기는 바로 그때 가해주는 일의 크기가 크냐 작냐로부터 표면 장력의 크기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분자 사이 인력이 굉장히 강해. 억수로 강한데 강하면 분자끼리 쫀쫀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분자 사이를 일부러 벌려. 이렇게 막, 야, 저리 가서 막 벌려. 벌린 다음에 요 틈에 밑에 있었던 놈을 위로 올리는 거. 이렇게 되면 이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분자하고 분자가 이렇게 강할수록 내가 얘를 잡고 억지로 벌릴 때 당연히 더 많은 일이 들겠어요? 더 조그만 일이 들겠어요? 더 많은 일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 면적 증가해서 일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그게 바로 보시다시피 그 표면 장력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언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분자 간 인력이 큰 액체에 대해 표면을 늘리려고 할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분자 간 인력이 큰 액체가 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말 쓰면 표면을 늘릴 때 결국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는지 몰라? 배치기. 이거 아세요? 배치기? 같은 그 이름의 래퍼들이 있거든요. 배치기라는 래퍼들이 있는데, 배치기라는 래퍼들 아는 사람?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게 힙합이나 랩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려진 래퍼들이거든요. 네, 뭔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항상 이 벽에 뭐 쓰여 있죠? 뭐라고? 어떻게 알아요? 어? 아, 수영장 가본 적. 자, 그렇죠. 연수도 수영장 가본 적 있죠. 그러면 이게 안 써 있으면 모르는데 써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금지된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게 안 써 있으면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써 있잖아. 다이빙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다이빙 하게 돼 있지. 민주 언니 그렇지 않아요? 민주 언니는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 심지어 어른들도 수영장에서 휙 하고 물에 이게 뭐냐면 다이빙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수영할 때 물에 이렇게 다 뛰어드는 이거는요 사실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상당히 훈련을 받아야 나오는 행동이어서 이게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영을 오래 배우고 아주 오래 배운 다음에 이제 코치한테 직접 입수하는 과정을 배워야 물속으로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초보가 입수하게 되면 되게 곤란해질 수 있는데, 여하튼 나도 이제 그 수영을 굉장히 오래 해서 입수하는 것까지 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훈련을 많이 돼. 그래서 이제 훈련 안 된 상태로 물에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우 내 발에 닿는 찰랑찰랑한 물인데도 휙 뛰어들다가 잘못 뛰어들게 되면 붕 날라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빡 때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을 빡 때리는 그 충격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새빨개지면서 막 아따가 막 하는 그거 배치기라고 하는데, 연수 알죠? 뭔지 알죠? 다이빙 해봤구나. 그렇구나. 근데 민주는 이거 모른다고요? 알죠? 다이빙 해봤다는 얘기네? 근데 왜 안 한대 그래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데서는 안 하고 그게 안 써 있으면 한다 이거죠? 그럼 민주는 그러면 몰래 하는 타입이구나. 마음속으로 기억해뒀다가 몰래 해야지. 자, 어쨌건 하여튼 anyway. 그래서 그럼 이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팡 뛰어들면 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이 늘어나겠죠. 그럼 물 입장에서는 표면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싫어요? 물 입장에서는 매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된다? 이 표면을 다시 줄이려고 하겠지. 왜? 액체는 항상 표면적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 사람이 준 힘에 대한 거의 같은 정도의 반작용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반작용력이 다시 내 몸을 때리기 때문에 내 피부가 새빨개지면서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물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게 물이 주는 반작용력이. 왜다? 물 분자끼리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수소결합은 분자간 인력 중에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굉장히 큰 편인지라 저 물이 주는 반작용력은 의외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물에 뛰어드는데 그냥 수영장 같은 데서 살짝 뛰어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10m 이상에서 물에서 떨어져 본 사람, 10m 이상에서 떨어져 본 사람 없어요? 있어요? 진짜 민주야? 민주 혹시 다이빙 선수였어요? 진짜로요? 이야, 민주 대단하다. 이야, 민주 혹시 저기 올림픽 공원에 근처 살아요? 대회요? 민주 수영 엄청 잘하는구나. 아니, 수영을 못하는데 대회 나갔다고요? 못하는 사람들 대회인 거예요? 그럼 수영 대회 나간 거예요? 다이빙 대회 나간 거예요? 수영 대회. 그렇구나. 이야, 종목은요? 평영? 이게 대단하다. 좋아. 그 뭐야? 건우는 민주 수영 잘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기쁘죠? 안 기쁘다고. 친구의 장점을 알게 되는데 안 기쁘다고요? 미워요, 그러면?
너 수영 잘해서 미워. 아 그래요? 대단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이게 한 10m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훈련받지 않는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고막이 터진다거나 혹은 진짜 재수 없으면요. 눈 튀어나와요. 눈이 뽕 하고 튀어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안과 가서 집어넣는 수술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충격이 강하다고 했죠.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충격이 몸으로 전달돼서 충격파가 내부로 들어가서 밖으로 튀어나온다고요. 이때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충격이 강하게 오게 되면 고막이나 눈 같은 게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10m 이상이 15m, 20m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물에 잘못 뛰어들게 되면 이 충격파가 엄청 커서 내장 파열로 직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빙이라고 하는 행위는 엄청나게 훈련된 상황에서 나온 동작인지라 진짜로 아무나 흉내내서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다 뭐 때문이다? 물 분자 사이에 굉장히 큰 인력 때문에 표면 장력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표면 장력에 의한 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PST 얘를 정성적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도 된다고요. 거기에 지금 수식상에서 표면 장력이 직접 관여하죠. 이게 말로 설명할 때는 그게 바로 분자간 인력이다라고 이 뭐냐면은 정성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인가 MBC에서 연예인들 왜 그 예능 중에 몇 년 전이에요. 다이빙 하는 예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데려다가 약간 훈련시켜가지고 다이빙 시키고 막 뭐 이렇게 선수처럼 훈련하는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가 거기서 이봉원이라는 개그맨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고막 파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로 없어졌어요,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예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한 일이었던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다이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훈련이 안 된 연예인들한테 예능처럼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여하튼 물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액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는 더 커집니다.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1. 액체 방울을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액체 방울이니까 그냥 구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반지름이 R 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이거에 대해서 뭐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냐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피는 어떻게 표현돼요? 3분의 4 파이 r 3승으로 표현이 되고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R분의 3.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반지름이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액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해진다고요? 작으면 작아질수록 표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진다고요. 즉 표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표면 장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주변 현상에서 누구와 관계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거.
얘는 첫 번째 1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에 더 가까워집니다. 자, 저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크기가 작을수록 구에 더 가깝다. 자, 저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액체는 구형이라고 했어요? 구형 아닐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액체가 구형이 되기 어렵다고 했죠. 왜?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자,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유리창에 맺히죠. 에? 짜잔. 얘들아, 소리 잘 들리죠? 현준아, 소리 잘 들리죠? 잘 들어가죠? 오케이. 자, 어쨌건 그래서 비가 오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히죠. 그러면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쭉 보면요, 사실 구형에서 꽤 찌그러져 있어요. 약간 이렇게 쭉 늘어나 있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근데 그 빗방울도 크기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방금 빗방울이 확 비가 내려가지고 큰 빗방울도 있지만 그게 유리창에 맞아가지고 빗방울이 분산이 되면서 빗방울이 조금 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유리창, 나중에 비 올 때 유리창을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면 거기에 빗방울이 작은 놈을 보면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더 땡글땡글해져요. 정말 구형에 더 가까워져요. 이유가 뭐다? 표면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표면에 있는 알갱이들이 더 강력하게 내부로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즉 중력이 있어도 더 구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뭐 할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관련 현상이 또 이제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거죠. A 두 번째 이거 물관의 내경은 매우 좁다. 자, 여러분, 물관 알아요? 물관? 누구한테 있는 관이에요? 물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몸에 물관이죠. 자, 물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식물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식물에 물관, 체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물관, 체관 할 때 그때. 그래서 체관은 뭐가 이동하죠? 체관은 뭐 영양분이나 중요한 것들이 이동을 해서 체관에서는 능동수송이라는 말을 쓰죠. 생물 안 배웠어요? 능동수송이란 말 알죠? 능동수송이 뭐예요? 내 스스로 ATP를 활용해서 이동시키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체관에서는 진짜로 식물 자체도 에너지를 써서 어떤 물질들을 식물 곳곳으로 옮기는데 물관은 무슨 이동이에요? 물관은 그냥 자발적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물관에서 물이나 무기 염료들이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 물관은 그 일종의 죽은 세포들이에요. 식물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자면 뭐랑 같은, 사람이나 동물로 치자면 이게 굳은 살 같은 거예요. 뭐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손톱 발톱 같은 거예요. 머리카락, 굳은 살, 손톱 발톱 이게 죽은 세포인지는 알죠? 죽어 있는 애들이. 그래서 손톱 자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 머리카락 자를 때 피나요? 야, 머리카락 자를 때 피나면 이제 볼만하겠다. 뭐, 무슨 메두사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그래. 오빠, 여리 오빠 메두사 알아요? 메두사?
보면 뭐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 죽은 세포죠. 식물로 치자면 이런 것들이 물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물관 자체는 정말로 세포가 죽어 있는 그냥 단순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뭐냐면 일체 에너지 수송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물이 쭉쭉 빨리 올라가느냐? 바로 걔가 됐다 좁기 때문이에요. 자, 물관은 구성 물질이 뭘까요? 어떤 물질 체계로 그 체계가 그 물관을 만드는 걸까요? 아까 내 살은 뭐로 돼 있다고 했어요? 내 살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식물의 물관은 뭐로 돼 있겠어요? 어떤 물질로 돼 있겠어요? 내 살은 단백질로 돼 있는 것처럼 식물의 물관은 뭐로 돼 있어요? 어려워요?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조금 더 중합 반응을 더 많이 한 섬유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섬유질이라는 게 탄수화물이 더 고분자로 뭉쳐져 있는 게 섬유질이거든. 그러면 이 섬유질은 바로 탄수화물은 바로 OH 작용기가 많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물 이런 애들이 오면 얼마나 뭐가 가능하겠어요? 수소결합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영화 얘기했었죠. 거대한 물이 무중력 공간에서 사람 살에 수소결합을 타고 이렇게 기어 올라온다고요. 수소결합이 되기 때문에 물 분자가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경이 뭐할수록 좁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와 수소결합이 도드라지면서 얘가 더 높게 치솟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죠. 이 모세관 현상이 사실은 요 표면 장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의 그 물관의 내경은 이렇게 넓어요, 좁아요? 저 왜 식물 같은 그 왜 생물책에 식물의 뭐 단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체관도 있고 물관도 있는데 물관이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뚜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니죠.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조그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 사진은 이렇게 뭐가 쪼쪼쪼쪼쪼 이게 막 떠떠떠 있는 이게 막 모여 있는 그 어른어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식물의 물관의 내경이 좁은 이유가 바로 큰 표면 장력 효과와 큰 수소결합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내경이 좁은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일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물 기둥이 100m 이상 솟아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경이 작아야 되는 이유가 내경이 작을수록 거기를 지나는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럼 표면 장력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높게 치솟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 표면 장력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라 해볼까? 됐죠? 됐죠? 자, 뭐를 한번 보냐면 여기 준다. 뭐를 하나 보냐면 7번의 2번 문제. 여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의 2번) 문제. 자, 7번의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는 이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왕왕왕 얘기하면 여러분 귀 속에 왕왕왕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소리가 들리죠? 바로 내가 말을 하려고 사용하는 내 몸의 화학 에너지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공기가 여러분들의 고막을 진동시키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깜짝이야. 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 귀 속으로 소리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이 말은 진공 속에서는 소리가 전달된다 안 된다? 진공 속에서는 소리 전달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소리 전달 속도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 매질의 평균 속력이 소리 전달 속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채워져 있는 이 공간의 매질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중 분자의 평균 속력,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유명한 이게 되잖아요. 요 수식 아시죠? 3R은 상수고 T는 온도고 M은 뭐예요? M은 바로 그 공기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게 시대에 따라 공기 조성이 달랐다고 하죠. 맞나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지금의 공기 조성은 보시다시피 질소가 80%, 산소가 20%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M바, 자 이게 뭐냐면 평균 분자량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질소 기체의 분자량은 28이죠. 근데 0.8의 확률로 있는 거고요. 산소 기체의 분자량은 30인데 0.2의 확률로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28.8인가? 맞아요? 제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갑자기 내 답이 떠올라서 맞나? 이거는 산수가 약한 거예요. 수학이 약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써놨나 답이 뭐였더라?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어디 갔어? 여러분들은 계산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얼마지? 28.8. 그래 28.8. 맞아. 요거라고요. 그런데 매우 옛날, 엄청 옛날, 그냥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옛날이 아니고요. 2억 년, 3억 년 전. 그때 무슨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게 요렇게, 이게 이랬대요. 그러면 그때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30이겠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소리 전달 속도비가 이렇게 되겠군요. V 옛날, V 지금. 그러면 온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옛날의 평균 분자량을 지금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타나는 속력으로 나눠주라 이런 말이에요. 온도는 거의 일정하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옛날 분자량 분의 지금 분자량의 비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안에다가 뭐를 넣어? 여기다가는 30, 여기다가는 28.8. 맞나? 좋아. 그래서 저 계산에 의하면 지금에 비해서 2억 년, 3억 년 전에는 소리 전달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예요? 느렸다는 얘기예요? 느렸다는 얘기죠? 그걸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표면 정력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억 년, 3억 년 전에는 동물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동물의 크기 아주 컸다고 하죠. 예를 들면 잠자리 크기가 1m, 모기 크기가 30cm 이 정도 됐거든요. 와, 아까 모기 물렸다고 했잖아요. 만약 모기가 30cm짜리 모기한테 물렸어. 한 방 물리면 죽겠는데 그냥? 쫙 물리면 이렇게 바로 저 모기 30cm. 어마어마하죠. 그럼 사실은 모기나 잠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살던 다른 생물들도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실 동물 입장에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동물 입장에서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떤 동물이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무조건 큰 게 좋아요. 왜죠? 커야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남들이랑 싸워서 생존에 유리할 수 있어요. 내가 등치가 커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싸울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기본적으로 커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동물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 커지는 게 좋다고요. 그런데 동물이 커진다고 했을 때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죠? 동물이 커진다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죠? 바로 동물은 커질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왜일까요? 동물은 커질수록 뭐도 커지겠어요? 폐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폐가 더 커지면, 자, 폐가 어떻게 산소를 받아들이죠? 폐에 있는 호박과리라고 하는 표면에서 산소가 이게 녹아 들어가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 비율이 늘어나야 줄어들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 비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즉 동물이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량은 정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허파가 같이 커지니까 그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단위 시간당 받아들일 수 있는 산소 개수가 적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커지고 폐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건 동물한테 좋은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왜 커질 수가 있느냐? 옛날엔 산소가 고농도였기 때문이에요. 산소가 고농도니까 동물이 커지고 폐가 커져서 표면적이 줄어들어도 산소 자체가 고농도니 동물이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등치가 큰 동물들이 많이 살아남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물학적인 접근에서도 이런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적용되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표면 장력은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해야 돼서 이렇게까지로 마무리를 하는데,
관련된 표면 장력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뭐냐면은 요 조금 그 제공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동영상 받으려면요, 자 보세요. 동영상 받으려면 010 아니 내 교재에 보면 내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나한테 카톡을 보내. 뭐를 보내라고? 카톡을 보내. 카톡을 보내서 선생님 표면 장력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카톡을 보내. 그럼 내게다가 유튜브 링크를 쏴줄게요. 알겠죠? 쏴줄게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우,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봐요. 어우, 그래요. 내일 봐요. 민추 원열 연수 결이